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우리기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일단은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오늘 원전주 대장 역할을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아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넥스트레이드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무려 요 라인이 14%까지 빠졌어요. 상한가 30% 위치에서 14%까지. 아마 이거 보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 털렸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아예 못 보신 분들은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시가 나왔어요. 단기 과열 이제 예고도 떴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도 떴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단기 과열 투자 경고 둘 다 보통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종목에 과열을 시켜주기에 거래소에 정한 일종의 제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되는 거는 이제 투자 경고입니다. 동시에 지정이 되더라도 투자 경고가 더 우선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경고에 어떤 기준에 이제 부합했을 때 걸리느냐,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 내용 어렵지 않아요. 하나둘씩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미소화 신용이 사용 불가되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패턴, 요거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 경고가 걸리면은 일반적으로 공시 내용을 기반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뭐 다른 종목에서 설명을 드려봤지만 요 패턴, 공시 내용으로 기반으로 나타나는 요 패턴은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꼭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과연 이 급락이 왜 나왔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나왔죠? 사실 우리 기술만 그런 게 아니었죠. 삼성전자도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한 6시 기점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대형주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기술 말고 두산에너빌리티 얘도 급락이 나왔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모든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 투자자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좀 시간으로 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요거죠. 이제 덴마크의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이 이제 뺏어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나스닥 플러스 이제 유럽 증시까지도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알아야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이 많아요. 집중해 주시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은 100% 공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고요. 요거 이제 기회라기보다는 일단 내일 이제 갭이 뜰 수 있으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신고가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매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신고가, 그리고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수급을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 일단은 개인이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 현황은 좋죠. 분명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그때는 이제 조정의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최근에 횡보하다가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나둘씩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게 상한가를 2시 4분에 잠갔어요. 이때 우리가 또 재미난 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요. 자, 키움을 한번 봐볼게요. 자, 키움의 일별 매수 현황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키움의 매수 현황입니다. 자, 재미난 거. 자, 여기 갑자기 이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자,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소위 말해 강심장 개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기술적 반등, V자 반등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때 진입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단타 고수들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요 구간 2시 4분에 상한가를 닫았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늘어나죠.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 구간에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이제 털렸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의외긴 해요. 보통 상한가를 앞두면 오히려 달려들거든요. 근데 일단 키움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 말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 창구를 한번 봐볼게요. 이 농협이 오늘은 약간 주포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숫자로 보시는 게 필요한 게, 이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 한 6시 22분경이었거든요. 농협 창구를 보시게 되면 6시 22분부터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거를 차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겠네요. 자, 상한가를 가는 과정에서 농협이 상한가를 잠궜어요. 이때. 그쵸? 이게 2시 2분경이죠. 2시 4분경. 이때 농협이 강한 매수세로 상한가를 잠궜고, 6시 한 20분, 30분 무렵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농협이 거의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다시 상한가를 잠궈줬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시간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요때죠. 자, 농협의 2시 4분경, 14시 4분경 보시게 되면 갑자기 대량으로 거의 100만 주를 한 번에 체결을 합니다.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 상한가 담글 때 농협이 거의 상한가를 잠그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실제로 10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게 114만 9천 주라고 봤을 때 곱하기 7,930원. 거의 90억을 한 방에 때렸어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90억을 한 방에 때려서 실제로 상한가를 잠그게 해준 이제 주체가 바로 농협이다. 근데 중요한 거. 자, 바로 이제 상한가가 풀렸던 요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가면서 말아 올린 주체. 그것 또한 농협이다. 그래서 오늘은 농협이 굉장히 중요한 주체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본장이 열렸을 때 이제 주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만약에 농협이다. 그러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농협에서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거래원을 통한 수급 현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일단은 오늘 농협에서 워낙 창구가 두드러지게 티가 나서 개인의 물량을 모두 빨아먹은 게 바로 농협 창구였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재미있었던 게, 자,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농협 창구에서 초반에는 주가를 올리다가 중간에는 매도를 해요. 매도를 했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릴 때 얘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상한가가 풀렸을 때 다시 한번 말아 올렸습니다. 자, 그만큼 이 하단이 이제 마이너스 한 70만 주, 60만 주 되거든요. 마이너스 한 60만 주로 가정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60만 주에서 얼마로 마감한 거죠? 거의 100만 주 마감을 한 거예요. 끝날 때는 100만 주. 자, 이 말은 밑에서부터 받아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죠. 여기 구간까지 대략 실질적으로는 100만 주가 찍혔지만 160만 주의 물량을 거의 농협이 모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시죠. 그래서 내일의 이제 핵심 키워드 거래원은 농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단기적인 대응하실 분들은 농협을 보시면서 농협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혹은 매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프로그램도 보시게 되면요. 자, 프로그램은 이제 외국인이죠. 자, 마지막에 끝냈던 게 이제 1억 3천 정도 되죠. 1억 4천 정도. 거의 보합 수준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마감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요. 프로그램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결과론적으로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의 저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저점을 보시게 되면, 자, 거의 저점이 마이너스 150억 정도 돼요. 150억. 근데 이거를 다시 보합 수준으로 끝내고 종가 마감했잖아요. 이러면 외국인들이, 자, 마이너스 1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바닥에서, 그쵸? 여기서 150억을 찍고, 마이너스 150억에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건 이제 플러스 150억의 물량을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받아먹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한투가 이제 던졌다 살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 이 물량으로 좀 판단했을 때는, 자, 외국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물량을 다시 사들인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내일 농협 창구도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과연 다시 밑에서 사주는지 아니면 또 매도로 일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단기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수급만 얘기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요거는 이제 나스닥 야간 선물이거든요. 나스닥 야간 15분 봉인데, 일단 아까 우리나라 본장에서부터 하락을 해주다가 6시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하락폭이 좀 줄어는 늘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본장이 시작돼봐야 알 것 같아요. 본장이 이제 11시 30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급락이 나올지 다시 급등이 나올지, 요거는 본장을 보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6시에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급락을 했고, 자, 이유는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덴마크로부터 좀 가져오려고 하는 액션이 취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덴마크, 자,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덴마크가 이제 추가 파병을 하는 과정에 미국에서는 군용기를 띄워서 맞불을 놨다라는 기사죠. 그렇다 보니까 유럽은 보통 이제 유럽 연합이 있잖아요. 덴마크를 필두로 해서 아마 핀란드, 뭐 프랑스, 독일 요런 유럽에서도 굉장히 소위 말해 끝발 있는 나라들이 요거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는 또 어떤 말을 했냐? 자, 반대하는 나라들은 관세 매길게 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이제 무력 사용을 할 거냐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다고 해요. 트럼프한테. 여기에 뭐 X라고 아니에요, 무력은 안 할 겁니다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노코멘트. 이 말은 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란드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일단 여기는 히토류가 많다고 해요. 자, 중국이 히토류의 전 세계 생산율 대략 한 80% 가깝죠. 맨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요, 히토류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자,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되면 히토류 분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요. 자, 그린란드는 이제 북극 항로라고 하죠. 이제 북극을 연구하기 위한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이미 중국하고요, 이 러시아는 이제 북극 항로 관련된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죠. 근데 미국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 북극 항로 관련해서도 이 그린란드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대뽀로 덴마크 보고 야, 이거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좀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지구가 좀 난리죠. 자, 이란 대통령 최고 지도자 이제 공격 시 미국과 전면전 경고. 이건 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일단은 이란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좀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또 이게 튀어나왔어요. 이거 사실 며칠 전부터 이제 노이즈는 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자,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투자 경고에 이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3가지 항목이 있어요. 아직은 투자 경고 이제 지정 여부에 대한 조건만 나와 있는데, 위 종목은 지정 예고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판단한다는 얘기죠. 10일째? 일단 1번 항목은 이제 단기 급등이에요. 단기 급등도 3가지 요건이 있고요. 자, 중장기 급등도 3가지 요건이 있고, 자, 단기 상승 불건전 요소, 여기도 이제 3가지 요건이 있는데 각각 이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면은 투자 경고에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최초 판단일은 내일이에요. 자, 내일 기준으로 이제는 매일 2월 3일까지 저 3가지 항목을 이제 체크를 해서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은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미수와 신용이 사용이 금지된다.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와요. 요건 제가 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단기 급등, 이제 요 3가지 항목에 걸리게 되면 투자 경고에 넘어가는 거고요.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올랐을 경우, 자, 내일의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T-5일은요 언제죠? 캔들 5개 앞이죠. 하나, 둘, 셋, 넷, 5. 자, 요날의 종가네요. 일단 여기 이제 넥스트 레이드다 보니까,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모든 공시사항의 기준은요 정규장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넥스트 레이드가 아니라 이 차트를 정규장만 보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눌러주시게 되면 뭔가 차트가 변했죠 방금. 그래서 정규장 기준의 종가로 판단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자, 요날의 종가 얼마죠? 3,980원이네요 3,980원에 60% 이상 오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단기 급등 요건의 1번 항목, 요 가격에 넘어가게 되면 걸리는 건데, 일단 어때요? 이미 종가상 이미 이 가격을 넘어버렸습니다. 1번 항목은 이미 걸린 거나 다름없고요.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자, 이 말은, 자, 내일 캔들을 포함해서 앞전 15개의 캔들이 가장 높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상한가 종가를 넘어서지 않아야, 자, 이번 항목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답이 나왔죠. 이 단기 급등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안 걸리려면요, 내일의 종가가 0%가 넘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0%만 넘어가면은 투자 경고에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항목은 이제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 5배 이상인데, 자,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의 기준으로 자, 5일 동안 코스닥 상승률 5배, 거기에 요 5일 동안의 상승률이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이 하루에 1%씩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5일이면은 5%죠. 이 5%의 5배는 25%입니다. 근데 딱 봐도 지금 누가 봐도 넘었죠. 이 캔들 하나로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번 항목은 이제 지수 기준이다 보니까 1번 항목, 2번 항목에 걸리게 되면요. 특히 1번 항목이죠. 1번 항목이 넘어서게 되면 3번 항목은 거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1번 항목 해결이 됐고, 자, 중장기 급등은 사실 내용은 비슷해요. 자, 중장기 급등의 1번 항목, 얘는 이제 15일 전날의 종가와 비교했을 때 100% 이상 상승인데, 자, 15일의 종가 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다. 요 캔들이네요. 자, 요 캔들의 종가 3,700원. 3,700원에 2배니까요. 이해해주면 7,400원. 얘도 이미 넘었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 항목도 이미 해당이 되는 거고요. 2번 항목은 동일해요.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이미는 아니죠. 그 앞전 위에 있던 단기급등이죠. 단기급등의 2번 항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0%를 넘어가게 되면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항목은 똑같아요. 15일 전날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의 3배기 이면 15일 동안 상승률이다 보니까 뭐 얘도 이미 1번 항목 넘어가면은 3번도 웬만하면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단기 상승 불건전 요소. 얘는 1번, 2번 항목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1번 항목은 5일 전의 종가보다 45%다 보니까 이미 1-1의 조건이 60%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얘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1번은 해당. 자, 2번은 동일해요. 3번이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근 5일간 어느 하나에 해당 특정 계좌의 일중 전체 최고가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특정 계좌가요.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2일 이상 거래했다. 요건 우리가 이제 일단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일단은 지켜보자.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단기 급등에 해당과 중장기 급등에 해당 둘 다 이미 가격적인 부분은 넘어섰고 결국에 이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내일의 종가가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7,980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피해 가려면요. 뭐 상한가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가가 0%만 되면은 일단 투자 경고는 면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일단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4일차에서 5일 정도는 조정이 나와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후에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명확하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일단 투경에 걸리게 되면은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기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것도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재미난 거.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뭐가 있죠? 바로 종목이죠. 종목이라 하면 결국 수익날 종목인데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은요. 500%. 자, 밑도 끝도 없이 500%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500%를 갈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 내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있어요. 무상증자를 쏜다. 자, 심지어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펀드그룹, 뷰티스킨, 아지넥스텍, 유리에너테크 모두 다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한 종목들이에요. 이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건 호재공시예요.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요. 무상증자가 이 테마가 형성이 되죠. 테마로 형성되는 경우에는요. 이 100% 갈 종목들이 어떻게 되죠? 1000% 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무상증자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자,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테마로 갔던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저점 대비 무려 1300%.
단기간 급등을 해준 종목입니다. 오로지 무상증자로 간 거고요. 그만큼 무상증자, 강한 재료이지만 테마까지 붙여진다라면 1000%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자, 무상증자를 이제 아무 종목이나 하진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하는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자,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섹터군에 있는 종목 중 대기업 뭐가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 얘는 129%. 사실 대기업치고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자, 같은 대기업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얘는 대략 한 7,200%네요.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요. 얘도 굉장히 작아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무려 75,000%입니다. 현대차 몇 프로였죠? 7,200%. 이 종목은요. 현대차보다도 유보율이 13배가 높아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자,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자, 이렇게 유보율이 높으면요.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10대1도 어렵지 않게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2.0% 우습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0% 예상됩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죠. 아직 완벽한 테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500%면은 5대1이 가능하다면 75,000이에요. 75,000이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대1은 너무 쉽게 가능하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가능성 높죠? 자, 무상증자했던 종목의 사례를 보시면요. 자,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그 다음에 아까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은 무상증자 8대1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2000%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자, 무리하지 마시고 예상 수익률 500%만 생각하고 접근해도 이거 높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기술 전량 매도하시고 요거 진입하시죠. 요거 아니에요. 자, 우리기술은 원전 테마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자, 로봇주에서 지금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원전은 더 갈 여력이 된다. 하지만 자,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손익비가 좋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큰 금액 안 돼요.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소액 정도는 베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이라면 그래도 500만원 정도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진짜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예, 3천만원이 가능하죠. 요거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종목 얼마든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자,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죠?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사실 너무 길어요. 자,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점상을 3번, 상한가를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그만큼 시장만 된다라면 단기적인 승부가 가능하다. 근데 조만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이에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말들이 시장 상황. 결국 세력들이 자, 이런 시장을 인식하고 자, 100% 보낼 종목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왜? 테마로 만들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조만간 요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요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강력 추천. 자, 큰 금액은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우리기술 투자자분들을 위한 거예요. 두 글자 우리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선택하시면 되는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 매수가 안 돼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자,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제 1월 20일 늦은 저녁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21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로 010-2809-2562 요 번호로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우리기술 투자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은 21일입니다. 21일 수요일장이죠. 수요일장에 제가 오전장은 제 개인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안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오후에도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오후에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내일 시장이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꼭 소액은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에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 두 글자, 우리 기술 투자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남겨주시고요. 빠르면 제가 21일 오후에요. 오후에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우리 기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농협 창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한가를 닫은 주체도 농협이에요. 그쵸? 자, 요 구간 분봉상의 거래대금이 무려 1분봉에 400억이 터졌어요. 이 중에 대략 100억 정도 되는 게 농협입니다. 한번 땅 때려주는 그 구간에서 농협이 시작을 해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레이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요 구간, 요 하락했던 구간을 다시 반등해줬던 요 물량을 받아먹은 주체, 그것 또한 농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농협 창구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 있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롱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자, 우리 기술, 자, 어떤 종목이죠? 누가 봐도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종목이에요. 요건 제가 또 나중에 다뤄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기술 다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분기보고서에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4회차가 이미 쌓여 있어요. 자, 발행을 했던 거는 24년에 2번, 25년에 2번인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하죠. 청구 가능 기간. 일단은 현재 가능한 거 얘밖에 없어요. 25년 10월 25일부터 청구가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은요, 2월 28일, 4월 30일, 7월 21일부터 전환사채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2월 28일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환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이들의 의도를 한번 추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는 이 전환사채 관련 물량들까지도 어떻게 상장이 되는지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도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신고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